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진주에서 2대째 그 농사를 지으면서 저희 농산물을 직접 가공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는 인섹트라운의 김성호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온물 사진을 보시면 저희 농장에서 찍은 겁니다. 상황버섯이 자라고 있는 그 모습이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99년도부터 귀농을 하셔서 상황버섯을 전문적으로 재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버섯 농장을 하시던 중에 제가 2015년도에 그 대체 단백질로 또 주목받는 그 군뱅이를 전문 사육하면서 본격적으로 같이 저도 귀농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2대째 가업을 이어가는 청년 농부로 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저희가 그 군뱅이를 키우는 계기도 그 상황버섯을 다 수거하고 나면 수확하면 폐목에서 그 군뱅이가 자생하는 모습을 보고 그 단백질에 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부터 2년간 군뱅이 사육법이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수치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곤충 단백질은 조금은 먹기 어렵지만 한번 드셔보면 안 먹을 수 없는 그 활력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연구에 매진을 했습니다. 낮에 새벽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까지 농장 일을 하고, 그리고 또 퇴근해서는 곤충을 또 더 잘 키우기 위해서 논문을 보고 이렇게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제가 이때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좀 살이 날씬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좋아서 연구를 했는데 그 한 가지 착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착각했던 게 천연물은 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이 제품을 가공해야 되겠다. 가공을 해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품 가공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품 가공을 하려니까 너무 막막했어요. 왜냐하면 전 경영학도 출신이고 이전에 그 갤러리아에서 그냥 바이어를 했지 저 식품 자체를 아예 몰랐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식품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너무 막연해서 찾다 보니 그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제가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면접을 보고 창업 공간과 그리고 그 멘토링 창업 지원 정보들을 제가 그쪽에서 이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멘토링을 받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그 레시피와 그 다음에 그 식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갔습니다. 또한 멘토링을 통해서 법인 설립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직접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멘토링을 받고 나서 사업을 구체화시키고 그 다음에 구체화시킨 자료를 가지고 컨셉을 가지고 시장 조사를 했어요. 근데 원래 첫 제품은 군뱅이 즙이었습니다. 군뱅이를 활용한 즙이었는데 즙보다 환시장이 더 소비가 쉽다. 그리고 소비가 크다라는 설명을 듣고 다시 재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으로 설정을 하고 네이밍과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잡고 이제 판매 계획과 그 다음에 광고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돈이 없었어요. 그 곤충 시장도 힘든데 이걸 실행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았던 게 사업화 자금을 주는 그 지원 사업을 찾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비 창업, 초기 창업, 도약 이런 사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던 중 청년 창업 아카데미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활용해서 제가 원재료를 구입하고 디자인을 하고 성분 분석을 하는데 이 돈으로 하기에는 너무 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는 대표님을 통해서 롤파우치를 인쇄됐던 거를 일부분 할당받아서 저희 브랜드를 새기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디자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만 원짜리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박스 인쇄를 하고 인쇄된 박스를 가지고 이제 팔로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판매 채널은 온라인은 네이버 오픈마켓, 폐쇄몰, 블로그, 카페, SNS 다 아시죠? 근데 네이버를 따로 기입해 놓은 것은 오픈마켓은 카테고리 형식으로 나뉩니다.
근데 네이버는 매출 규모로 나뉘기 때문에 오픈마켓과는 좀 다른 부류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프라인은 박람회, 지인들, 그 다음에 농장에 오시는 손님, 뭐 이런 식으로 또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야심차게 그 박람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박람회 갔는데 다들 피해 가시는 거예요. 시식을 하려고 해도 군뱅이라니까 다들 도망가시는 겁니다. 그 박람회장에서 추격전 아닌 추격전을 또 했어요.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상체가 많이 나가 있습니다. 고객분들이 너무 안 오셔서 그래 고객이 시식조차 안 하니까 이거 방법이 없겠다. 그래서 제가 박람회를 많이 다니던 중 생각을 해낸 게 곤충을 안 내세우고 활력이라는 키워드, 단백질 키워드를 내세워서 그냥 무료 시식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을 서시더라고요. 이거는 다 연출된 사진입니다, 저희. 근데 또 온라인 쪽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고객이 검색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때 제가 창업 초창기 때 키워드 검색 수를 안 보고 전략만 짰던 거죠. 그래서 다시 계획 수립이 필요했었습니다. 체험단조차도 체험을 시키기가 힘들었습니다. 체험단도 지원을 해야 체험단을 모집할 수 있는데 그조차도 힘든 게 곤충식품이었습니다. 지금 기준에서 6년 정도 전이니까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았죠. 그래서 제가 직접 블로그를 시작해서 키워드들을 잡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2018년도에 제가 야심차게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2017년도 12월 달에 만들어서 18년도에 스토어를 오픈합니다. 이게 월 단위입니다. 제일 많이 샀을 때 6분이 사시고 2분 사시고 뭐 1분 사시고, 그러니까 주문이 거의 없었죠. 이렇게 해서는 회사가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더 캐주얼하게 곤충 단백질을 프로틴바도 런칭을 하고 전략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키워드 광고는 무조건 들어갔습니다. 지원 사업을 받아서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키워드 광고는 계속 유지를 했고, 체험단은 저희가 지인들 중에서 블로그를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카페에 저희 가족 아이디로 다 가입을 해서 글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키워드를 제가 쌓았어야 됐고, 그 다음에 신문 지면 광고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데에서 데이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나온 것들은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인들 매장에서도 그 팝업 매장식으로 설치를 해서 저희 제품을 또 판매를 해봤고요. 어떤 협회가 있으면 기념품을 달라면 기념품 증정도 해봤습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요. 결국 곤충식품이 먹기 어렵다라는 인식을, 그런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해서 이러한 여타 노력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 팀이 있는데 팀 저지도 저희가 만드는데 협찬을 해서 그 앞면이든 뒷면이든 저희 아임벅 로고를 새기고 다녔습니다. 이런 노력들 덕분에 저희가 지금 그 초기보다는 그 매출 규모가 성장을 할 수 있었고, 저희 핵심 스토리를 다시 재설정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핵심 키워드들도 다시 재세팅을 했고요. 옛날 같으면 그 핵심 스토리가 그거였습니다. 그 곤충 단백질 아니면 뭐 인돌 알칼로이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단어를 계속 전면에 내세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이렇게 키웁니다.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가공해요. 이 가공한 걸 저희가 이렇게 테스트해서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라는 스토리로 다시 갔습니다. 원물 스토리로. 그러니까 그 핵심 스토리 자체를 인문학적 요소를 더해서 설득을 했었고, 핵심 키워드를 그 노출되는 키워드 노출이 가장 많은, 검색량이 많은 기준으로 다시 세팅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저희가 사이드 키워드라는 거, 그러니까 군뱅이가 있으면 군뱅이가 주요 키워드입니다. 근데 사이드 키워드들은 뭐 활력 단백질 아니면 미래 단백질 아니면은 천연 단백질, 이런 것들이 사이드 키워드입니다. 그런 것들 다시 다 세팅을 하는 작업을 했고, 그 상황별 요소입니다. 상황별 요소는 이럴 때 활력 단백질을 드세요 라는 공감대 요소를, 상황적 요소를 내세워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고객분들의 수익 구조를 다시 세팅을 했습니다. 원가 구조가 다 틀렸던 거죠.
그 광고 비용을 원가에서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서 전환율까지 계산해서 넣어야 정확하게 원가가 나온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프로모션까지 같이 진행하다 보니 전환율이 한 6%대까지 높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거는 2019년도에 저희가 그 세팅을 다시 하고 돌렸을 때의 데이터 결과물입니다. 한 달에 한두 분 사시던 게 점점 늘어서 100분까지는 이제 계속 평균적으로 가고 그건 이제 한 180명 정도. 근데 까지 가는 이 변화의 곡선을 보았고 그걸 다시 설정을 다시 재세팅을 계속하는 반복 작업을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네이버의 빅파워 등급을 달성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토리 작업을 계속 보완하고 그 원물에 다시 재투자를 하는 그런 반복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스토어에서 저희가 한 달에 뭐 한 1,000만 원도 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많게는 한 8배까지 나는 그 실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곤충은 천연물 기능성 물질로서 저희가 곤충에 국한돼 있던 걸 기능성 물질로서 바꿨습니다. 저희 기업에서 접근하는 게 아임벅이라는 그 곤충만 내세우던 것을 시장이 너무 협소하니 저희가 천연물 기능성 물질로서 전부 다 연구 개발할 것이다라는 그 기업의 이런 비전을 다시 재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이상적이고 추상적이었던 단어를 실현 가능하게 다 바꿨고요. 가공품에서 그 단백질, 뭐 인도랄칼로이드 이런 물질 기준에서 설명하던 걸 저희가 원물 스토리로 다 바꿔서 고객들한테 다가갔습니다. 원료 자체도 향후에는 기능성 물질을 저희가 연구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B2C 지금 저희는 제품을 농사를 해서 가공을 해가지고 고객한테 다 100% 저희가 판매하고 있고 B2B 납품은 총 매출이 1%도 잘 안 됩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B2B까지 그리고 해외 수출까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아임벅은 곤충 단백질 위주로 만든 그 기업의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고객들한테 다가가기에도 저거 곤충이 든 거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어서 이번 올해 1년 정도 준비했던 그 천연물 기능성 물질을 활용한 이너뷰티 제품을 만드는 이너타임이라는 브랜드를 다시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임벅은 기존에 하던 저희 곤충 단백질의 기조를 이어가고 이너타임은 저희 이너뷰티를 해서 그 가운데 인섹트라운이 이 두 가지 브랜드를 컨트롤하는 쪽으로 전략을 다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창업하면서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잡아왔다면 시행착오도 많이 줄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많이 아꼈겠죠. 근데 또 그런 실패를 통해서 배웠던 그 자산적인 경험들은 저희가 다시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눈이 키워졌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창업을 한 지가 이제 얼마 전에 5년 차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것도 좀 가분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저희 곤충 단백질 아직까지는 뭐 시작 단계고 국내에서는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앞으로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우 대표님 제가 17년도에 처음 알게 됐었는데 지금 오늘 오랜만에 뵀거든요. 근데 엄청난 변화와 쌓였던 내공이 간접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실 나로호텔 변홍주 대표님 모시고 좀 더 색다른 접근법에 대해 가지고 한번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로호텔의 이제 대표를 맡고 있는 변홍주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비 창업자시고 창업에 관심이 있어 오셨나요? 혹시 뭐 식품 쪽에 관심 있으신 대표님도 계세요?
아, 없으시군요. 아직 딱 정확하게 정하진 않으셨나 봅니다. 예. 네, 저는 앞서 이제 김성호 대표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식품 쪽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전 16년이 됐습니다. 예, 제가 왜냐하면 대학교 때 창업을 했거든요. 대학교 때 창업을 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구하지 않고 지금껏 계속 이어왔습니다. 물론 창업은 2번, 3번 정도 했네요. 그래서 물론 식품 분야에서 조금 이제 방향이 바뀌긴 했었지만 지금까지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진행왔던 스토리를 스토리식으로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루아토는 하늘이 준 선물이란 뜻입니다. 네. 현재 경남 진주에 소재하고 있고 그리고 용인에 저희 또 디저트와 관련된 사무실 그리고 진주에 또 사무실하고 공장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저희가 즐거운 일터, 지역 상생, 식품 발전에 기여하겠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뭔가 디저트 사업과 차별화된 가공식품을 연구 개발하고 생산하는 그런 회사가 되어야겠다는 이제 비전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까지 70억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아직 절반 정도 안 되는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 분야는 식품 가공 분야 그리고 식품 디저트 사업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식품을 연구 개발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네, 이건 제가 현재 이 나루아토라는 회사는 제가 2015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7년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유기가공식품이라고 그 건강을 위한 제품을 컨셉을 잡아서 제품을 처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박람회에 참가하면서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16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26살 때였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창업 동아리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업 동아리 활동을 하면 해외에 나가서 이제 교류회라든지 이런 거 활동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창업에도 뜻이 좀 있었고 활동을 하면서 이제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일본도 나갔었고 중국도 나갔었고 미국도 나가봤었습니다. 싱가포르도 갔었고요. 있었습니다. 그때 전국 단위로 이제 창업 동아리 연합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모임도 했었고요, 워크숍도 했었고 그 당시 초창기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조금 이제 창업을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자체 내에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일본을 갔었을 때 제가 또 식품 분야를 전공을 하고 있었고 조금 더 고객 지향적인 안전한 제품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일본에 있는 그 이치노미야 세이쿄라고 하는 생협을 방문해서 굉장히 차별화된 형태로 제품을 생산하더라고요. 마치 유기농 빵을 만드는데 원유부터 관리를 하고 빵을 만드는 기계에서 오븐 굽는 기계에서도 기름이 들어가지 않는 기계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합원들이 자기들이 유통하는 제품을 믿고 먹을 수 있게끔 이제 관리를 하고 그렇게 계속 회원들을 늘려나가면서 정기 구독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한 제품을 만들면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부라는 아이템에 버섯 균사체를 이용을 해서 응고제를 사용하지 않고 버섯 균사체를 이용을 해서 두부를 만들면 면역도 높일 수 있고 건강에 좋으니까 이 제품을 만들자고 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야 이건 대박 나겠다. 특허도 그 당시 이제 등록까지 했었죠. 출원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학교 교육대 오셨던 변리사님을 소개받아서 그 변리사님한테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 이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변리사님과 처음 독대를 하면서 말했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변리사님, 이 아이디어 비밀이 노출되지 않겠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그 정도로 이제 제 나름대로는 그것이
최고일 것이다. 대박이 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고객과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얘기해 보세요라고 해서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풀고 특허 출원까지 등록까지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 학교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창업을 했었고 뭐 인근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까지 입점을 했었습니다. 이제 26살 대학생들이 창업을 해서 두부를 판매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조금 어떻게 보면 흔하지 않는 사례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라든지 전국시대, 화제집중 뭐 이런 이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저희 사례가 소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화점 쪽에서 입점을 해라. 이제 자기 이 두부를 판매하고 싶다라는 제의도 많이 받았었고요. 하지만 물론 그때 막혔던 부분이 저희가 투자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원활한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의 매장을 만들기 위해서도 투자금이 뭐 보통 7, 8천에서 1억 정도 돈이 들었었는데 그걸 쉽게 저희가 자금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저희 곁에 뭐 엔젤 투자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 무엇보다도 사업을 이제 사업성을 분석했을 때 수익 구조가 나빴습니다. 네. 좋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처음에 뭐 5명, 6명 같이 창업을 시도하면서 마지막 이제 3명의 멤버들과 함께 고생하면서 노력을 했을 때까지 저희가 큰 수익을 거두지는 못했었습니다. 실제 한 달에 급여를 저희가 100만 원 정도, 150만 원을 가져가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2007년도, 2008년도에요. 노력은 굉장히 많이 했죠. 아침 새벽부터 저희가 저녁 늦게까지 고생을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 중소기업 청장상을 그 당시 처음 이제 받았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생 부문이었는데 이것도 받게 된 이유가 대학생들이 창업한 사례가 많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례가 적으니까 자연스럽게 저희가 받게 되었는데 받으면서도 조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받았으면 또 기뻤을지 모르겠는데 사례가 적다 보니까 저희가 받는 상황인 것 같아서 조금 받을 때는 그렇지만 그래서 표정 보시면 그렇게 뭐 어쨌든 감사하게 받았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두부와 관련된 사업이 조금 수익률이 적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조금 더 변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의 이제 나루하토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네, 처음에 제가 식품을 또 전공하다 보니 마케팅이라든지 경영과 관련돼서 전문성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제품 이름이 꽃송이 발효 현미강 버섯이라는 제품인데 이게 뭐 세어보시면 글자가 10글자입니다. 너무 이제 이름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한 5년 정도를 드신 분도 제품 풀네임을 말씀을 안 하세요. 꽃송이 주세요. 뭐 전화 주문이 오거나 할 때 이제 그 정도로 브랜드 네이밍에 대한 이제 실패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도 판매가 되고는 있습니다. 네. 결국엔 저는 이제 시장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갓 졸업하고 다른 이제 전문화된 회사에서 배웠던 것이 아니라 시장 속에서 정말 브랜드 네이밍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의 100일이라고 해서 이제 산모들을 위한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을 때도 산모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창업자인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회사가 생각할 때 좋은 제품입니다라는 기준이 산모는 더욱더 엄격하고 까다로웠는데 그걸 저희는 어떻게 보면 동일 등급까지 만들어내지 못했던 거죠. 우리 시장성이 매우 중요하고 품질에 대한 중요성을 또 깨닫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풀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해서 약국 유통을 했었습니다. 약국에 이제 제품을 깔기 위해서 초기 당뇨 환자분들이 식후에 한 포씩 먹으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건강기능성 제품이었습니다. 이 제품을 처음에 기획을 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약국 유통업체들과 미팅을 했을 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보통 약사분들이 보통 판매가에 이름 없는 제품들은 보통 50% 정도의 마진을 이제 희망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약사들에게 제안을 했을 때 이 제품은 보통 한 4만 원 정도 넘어가면 팔기 힘들다. 4만 원 정도로 잡자고 하더라고요. 그럼 4만 원. 그리고 약사 쪽에서 약국에서 수수료가 50%니까 공급가가 2만 원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걸 저희가 일일이 돌면서 약국에 유통을 못합니다. 중간에 도매처 또는 관리할 수 있는 도매업체가 한 품목당 5,000원 정도의 수익이 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 제품은 이제 콜마에서 OEM을 했는데 제조 단가가 뭐 16,500원이었어요. 근데 공급을 15,000원에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그때 그 당시 이제 약국 약사와 이야기를 하고 유통업체와 얘기했을 때 어느 정도 브랜드가 쌓이면 판매율이 늘고 수수료가 이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홍보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죠. 저희가 하나 팔 때마다 1,500원씩 이제 손해를 보면서 시장에 깔았습니다. 그래서 경북 지역부터 해서 약 60여 군데 약국에 넣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처음에 한 3,000여 박스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유통기한 2년짜리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을 시켰는데 나중에 1년이 지나고 1년 반 정도 될 쯤에 저희가 3,000박스 중에 약 절반인 1,500박스는 다 회수를 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했을 때 저희가 다시 돈을 들여서 다 뜯어서 원료는 원료대로 버리고 케이스는 케이스대로 분리해서 다 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저희도 깨달았죠. 결국에는 제품을 만들어도 마케팅이 되지 않으면 판매하기 어렵구나라는 걸 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런 제품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하나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제가 1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 당시 이 제품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뭐 짧게는 2, 3개월, 길게는 5, 6개월의 시간을 통해서 기획을 하고 제품화 시키고 공장에서 찍어내고 유통을 시키고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런 기간을 통해서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브랜드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공신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조금 고객 지향적으로 제품화가 되지 않으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협의 마크를 달고 그리고 변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이제 하루 식초라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뭐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갈수록 조금 더 이름이 네이밍이 좀 더 인식이 좀 쉽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이제 그런 네이밍에 대한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협도 이용을 하고 하니까 시중에서 좀 유통을 좀 많이 시키고 그리고 이제 해외까지 수출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홍콩에 있는 제일 큰 그 소고 백화점이라는 곳에 입점도 시키고 거기에서 프로모션도 많이 하고 해서 수출 실적도 만들고 이제 팔 수 있고 조금 이제 유통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현미효과라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백미밥을 먹더라도 한 포만 먹으면 현미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개념의 제품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백화점에서 판매를 할 때 이제 꽃송이 발효 현미강 버섯이라는 제품을 진열을 해서 판매할 때는 지나가던 고객들이 이제 저희 행사 판매대 앞에 서서 스스로 자문을 합니다.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이죠? 라고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그 제품이 아니고 장을 건강하게 하고 이너뷰티 효과도 있고 여차여차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고객 한 명이 왔을 때 한 3분 정도가 걸려요. 즉 그게 다 원가에 들어가더라고요. 원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어려울수록 고객에게 설명할 게 많을수록 원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판매하는 사람은 더 힘들어지니까. 그 이후에 현미효과라는 제품을 만들었을 때는 이 제품은 먹으면 그냥 현미밥 먹는 거 똑같나요? 예. 그래요? 하루에 한 포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 얼마예요? 원래 얼마인데 할인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 주세요. 더 심플해지더라고요. 직관적으로 보다 이제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끔 만드니까 더 판매하거나 프로모션을 할 때는 쉬워진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쉽게 제품을 판매하면서 그때부터는 얼마나 많은 매장에 얼마나 많은 홍보를 우리가 할 수 있냐가 제품을 유통시킬 수 있는 경쟁력이 된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가 계속 제품을 판매하면서 저희 창업을 한 이제 저희 회사 혼자서 뭔가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데도 한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뭔가 다른 업체와의 콜라보를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품을 이제 콜라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제품을 만들 때는 우리 AT에서 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받아서 다른 업체들과 콜라보를 해서 이제 홈쇼핑이라든지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해서 저희가 분말 관련된 제품을 저희가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음료를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업체와 연계해서 상품을 다양하게 구성을 맞춘 이후에 이제 홈쇼핑을 했습니다. 홈쇼핑 얘기는 좀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차후에 좀 더 뒤쪽으로 가면 또 요즘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면서 다양하게 시장과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미 뭐 유통 쪽에 종사하셨거나 시장 경험이 많으신 분도 계실 거고 없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역량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창업을 했을 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능력치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교류 활동이라든지 팀이 참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백화점 네, 다양한 경험 판매해봤었고요. 대형마트, 네, 뭐 휴게소, CU, 편의점, 기본적으로 수수료들이 좀 다 다릅니다. 편의점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는 일반적으로 보통 35% 이상 되어야 입점을 시킬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휴게소는 보통 40%가 넘어야도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휴게소에 가면 이렇게 고구마 튀김같이 이렇게 즉석으로 만든 것처럼 이제 진열되어서 3,000원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 만들어서는 도저히 그 제품을 유통시킬 수가 없습니다. 뒤에 보시면 뭐 인도네시아 즉석으로 만든 것 같지만 벌크로 만들어 온 걸 단순히 담아서 판매해야지만 판매 인건비가 나옵니다. 그 제품을 국산으로 만들어서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이미 유통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단가 경쟁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품은 특히나 여러분들이 식품 분야에 혹시 나중에 관심 있거나 하시면 제품이 잘 만들어도 단가가 이제 제품 제조 원가가 맞지 않으면 수출도 되지 않고 유통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제조 그 원가 경쟁력을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전략을 잘 구사하셔야지만 네, 가능성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해외 수출 쪽도 했었고요. 네, 뭐 다양하게 해외 쪽에 매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박람회도 엄청 많이 네, 참가를 했었습니다. 뭐 중국, 홍콩, 뭐 미국도 갔었고 홈쇼핑도 했었고요. 해외에서도 이제 바이어 발굴하고 다양하게 하고 또 중국 50만 불 수출 계약해서 제품도 보내봤었고, 네 이후에는 네 또 이렇게 또 나름 식품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쌓다 보니까 경남 또 이제 6차 산업 지원센터랑 농업과 관련된 또 이제 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저희가 식품 제조 분야라든지 수출 분야에 대한 또 자문을 얻거나 또 새롭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하고 연계해서 그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도 했었고요. 물론 또 경남 창조 경제혁신센터와 또 통해서 제가 입주 관리 기업으로 들어와서 저희도 베트남 IR을 시도해 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새롭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코칭도 지금 현재 또 진행도 하고 있고 다양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 주위의 업체들 분들이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제 좋은 제품을 대형 유통업체에 런칭시키는데 바이어를 소개시킨다라든지, 그리고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든지, 메가마트에 입점시킨다라든지 등등의 성과들도 냈었고요. 그리고 뭐 홍콩의 또 제니 쿠키라는 거와 국내의 제품과의 그 당시 이제 온라인 마케팅의 이제 뭔가 재밌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비교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해본다라든지,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활동들을 시장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다양하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제품을 이런 경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제품을 저희 자사 제품에 대한 경쟁보다는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개발하고 만들어주는 것에 대한 역량들이 더 많다는 걸 저 스스로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활동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식품 제조도 하고 있습니다. 제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서 제일 처음 설명한 대로 다른 업체의 제품 개발과 관련된 용역, 수행과 관련된 업무들도 많이 하고 있고, 개발 업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제 다양한 시제품을 개발하거나 하는 사업들의 수행사로서 해서 미국 수출용 제품도 개발하고 해서 미국 보내고, 중국에 수출하기 위한 이제 그 HMR 즉석 죽 개발과 같은 것도 참여하고,
그리고 행성군에서 한우를 이용을 해서 홈쇼핑용 죽 개발하는 것도 다른 이제 홈쇼핑을 전문하는 밴드사와 같이 참여해서 그 제품을 개발을 같이 진행한다라든지, 그리고 뭐 가까운 김해시라든지, 그리고 경상남도일이라든지, 또 경상국립대학교, 그리고 마산대학교 등등에서 다양한 이제 연구들을 수행하고자 하시는 교수님들과 연계해서 그런 또 과업들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본적인 OEM 업무들은 하고 있고, 그리고 ODM과 관련된 업무도 수행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제 어릴 적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이건 이제 3년 전이네요. 친구가 여러분들 캐릭터 솜사탕 아시나요? 캐릭터 모양의 솜사탕을 처음으로 개발한 친구가 제 이제 초등학교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출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친구가 묻더라고요. 3년 전에. 자기가 캐릭터 솜사탕을 처음 개발해서 국내에 많이 보급을 시켰는데 이걸 해외로 가져가고 싶은데 좀 도움을 주면 안 되냐, 같이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저의 생각은 제가 지금까지 유기가공식품, 혈당을 낮추는 제품, 그리고 건강을 위하는 제품을 지금까지 생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에 좋은 제품을 생산했는데 솜사탕 하니까 이게 설탕이에요. 그 설탕은 일반적으로 인식이 좋지 않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업을 해보자고 하니까 제 고정관념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제 기존의 저의 그 기준을 벗어나는 활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굳이 이게 설탕을 팔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동료와 함께 그럼 일단 해외 나갈 때 같이 나가보자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저희가 하나의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바이어와의 미팅, 그리고 서로 간의 신뢰 구축, 그리고 제품에 대한 단가 조율, 그리고 이제 가격 설정하고 어떻게 이제 제품을 또 보낼지 등등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보고 바이어를 만들고 수출 활동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가지고 박람회를 갔는데 첫날 그 제품을 만들어서 박람회장에 진열을 하니까 이제 젊은 층인 사람들, 여성분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더니 너무 귀엽다고, 이게 인형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 인형이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인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이쁘다고, 이거 사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생겼죠. 너무 이뻐서 사고 싶다고. 그래서 박람회 첫날부터 판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그 관련된 이제 백화점이나 행사 담당 MD들이 와서 자기 쪽에서 이제 행사를 해줄 수 있느냐, 판매전을 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쪽 지역에 있는 바이어들도 이 브랜드를 어떻게 런칭할 수 있느냐라고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오, 가능성이 있겠구나. 어떻게 이런 반응이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게 이제 지금까지 3년 동안 수출을 하면서 경험했던 거와는 180도 다른 고객들의 반응을 통해서 사업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답이 아닐 수 있구나. 시장은 그걸 원하지 않는데 나만 그걸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만. 지금까지 나의 고정관념으로, 나의 생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봤던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저는 생각을 조금 바꿨어요. 절대 제품의 모든 답은 나한테 있지 않다. 시장에 있다. 시장에 답이 있고 그것을 나는 찾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품을 저희가 함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인수 합병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군을 디저트 파트를 이제 새롭게 만들어서 시작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희가 베트남에 베트남 법인을 설립하고 일본의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제 3년 지금 횟수로 지금 4년 전이네요. 설립을 하고 베트남에 있는 저기 이마트, 그 당시 이제 가장 장사가 잘 된다고 한 이마트에 가게 점포를 입점하라고 러브콜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베트남 법인을 설립했었고, 일본도 이제 가니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법인 설립하고 동경에 투자자를 이제 저희가 계약을 맺고 동경에서 좀 비싼 위치에 한 달에 이제 월세가 한 450만 정도 되는 2평짜리 가게를
그 투자자가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이쪽에 사업하면 무조건 대박 난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죠.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여기가 그 당시 여기 동경 매장입니다. 여기가 2평이에요. 안쪽에서 판매대가 2평인데 한 달에 이제 월세가 한 450만 정도 됩니다. 매출이 나기 시작하는데 첫 달 매출이 이제 한 2천만 원 나더라고요. 네, 물론 뭐 맞추니까 첫 달부터 한 500이 남았어요. 인건비 다 공제하고 하니까 이제 사업적 원가율과 그리고 이제 위치적인 걸 잘 이제 맞춰서 그런지,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좀 더 건조해요. 솜사탕은 습하면 좀 녹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더 잘 들어맞더라고요. 그래서 비수기도 좀 우리나라보다 짧고, 솜사탕이라는 게 이제 특징적으로 비수기한 게 있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겨울도 많이 춥지 않고 또 이제 우기가 그래 뭐 있긴 있지만은 많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더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흑자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매장을 세팅하는데 저희가 한 1억 조금 안 되게 돈이 들었는데 1년도 안 돼서 이제 또 그런 것도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동경에 내고 그다음에 이제 오사카로 넘어와서 오사카에 2호점을 또 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마카오, 여기는 베트남 1호 베트남의 1호점, 여기는 베트남에 있는 이온몰, 그리고 여기는 베트남에 있는 호치민에 있는 그 다이아몬드 플라자 백화점이란 곳에 또 저희가 팝업 매장을 내어서 이제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온몰 쪽에서는 저희가 계속 이제 판매를 하고 이제 행사를 하면서 베트남 내 언론에도 보도된 적도 있었고, 다양하게 조금 이제 일본 이온몰 쪽에 이제 저희가 또 그 판매라든지 행사를 할 수 있는 코드도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베트남 전역에 있는 50여 군데 대형 이제 이온몰 매장의 담당자와만 협의를 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판촉전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이제 코드도 받게 되어서 나름 사업이 조금 날개를 달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어쨌든 뭐 좋은 핑계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입국이, 저희도 현재 법인장도 있고 이제 저희도 비자를 갖고 있었는데 입국이 이제 전면 차단이 되어서 일단 한 2년 넘게 아직까지 지금 원활하게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됐었고, 베트남도 공산주의가 돼서 사회 모든 이제 한때는 시민들을 제재를 해서 못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매장이 이제 4개까지 확대했다가 베트남은 저희가 지금은 사업을 정리를 했습니다. 예, 1년 반 정도 견디다가 다음에 다시 기회를 만드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일본도 동경 매장을 저희가 이제 월세가 계속 나가야 되다 보니까 정리를 하고 오사카는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그렇게 지금 현재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 중간에 이제 뭐 홍콩 디즈니랜드도 입점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었고, 근데 이제 디즈니랜드는 100% 이제 외주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직영으로 다 운영이 됩니다.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기술, 원료, 기계, 저희 특허받은 그것까지 다 알려주면 자기들이 이제 런칭을 스스로 하겠다. 원료만 공급해주면 안 되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약 조건이 너무 엉망인 거예요. 완전 그냥 날로 다 먹겠다는 식이라서 거절을 했습니다. 미국도 저희가 디즈니랜드 제안을 했었지만 그게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한국에 와서 이제 코로나 때 저희가 다시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저희 서비스도 확대를 하고 제품도 계속 만들어 판매하고 공급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에버랜드 쪽에 이제 또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에버랜드에서 또 매장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운영해 보면 좋겠다라고 되어서 현재 에버랜드 내에는 저희가 한 8개 정도 부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음료도 판매를 하고 디저트도 판매하고 솜사탕도 판매하고,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좋은 가공품도 같이 판매하고 저희가 원료를 생산해서 에버랜드 올려서 저희가 직접 판매하고 그런 활동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네, 현재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기능성, 근데 아직까지 현재 회사는 뭐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과거보다는 코로나의 위기도 좀 견디고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건강식품을 잘 만들어서 대박을 내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캐릭터 솜사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해외 매장도 저희가 가장 많이 내봤고 해서 그 분야는 좀 특화되어 있지만 식품과 관련된 건강기능성 식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저희가 이제 제가 아직 못다 이룬 꿈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기술사님도 그리고 이제 저희 바이오와 관련된 박사님 그리고 저도 이제 올해 이제 박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더 전문화된 인력으로 또 다시 구축을 해서 또 더 좋은 제품, 더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현재 도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끝이 있습니까? 항상 노력하면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아까 전에 강의 중에 식품 관련된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신지 대표님께서 여쭤보셨는데 혹시 아까 안 계셨던 분들 중에 식품과 관련된 창업에 지금 관심이 있으신 분 계시면 손을 살짝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나중에 질문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Q&A 시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우선 플로에서 질문 받기 전에 제가 들으면서 궁금했던 부분들 좀 공통적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식품과 관련된 아이템을 보게 되면 그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경우에 뭔가 정말 몸에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김성우 대표님께서 수치와 데이터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떤 식으로 그런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증명을 하셨는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모두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인섹트라운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일반 식품입니다. 그래서 기능성 식품이 아니라서 이게 어디에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희가 만약에 군뱅이를 판다, 상황버섯을 판매하고 있다 하면 이미 그 고객님은 이게 어디에 좋은지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히 이게 어디에 좋습니다라고 뭐 말씀 안 드려도 됩니다. 다만 이걸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가공했다라는 거에서 주안점을 둬서 식품이 안전하게 가공되어서 그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설득하는 포커스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면에 내세워서 이게 뭐 항암에 좋아요 아니면 항염증에 좋아요라고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네. 안전하게 원재료가 생산되어졌고 가꾸어졌다라는 부분을 어필을 했고 그리고 그 판단은 결국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구매를 해주느냐 거기에서 좀 판단을 내렸다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버섯에 히스타민이 많습니다. 베타글루칸이 많아요. 뭐 다당체가 많습니다 하면 고객님들은 피곤합니다. 벌써 뭔 소리 하는 거야 이제 싶습니다. 근데 상황버섯이라는 걸 자체를 이미 다들 알고 계시고 저희가 그 몇 대째 키워서 여기서 어떤 지하수 수질 검사도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를 상세 페이지 옛날에는 인원 위주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위주로 구성을 해놓으니까 구매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하셨고 스토리 위주로 인문학적 요소로 위주로 상세 페이지를 바꾸니까 저희가 그 매출 자체가 파이가 엄청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그 상황버섯에서 깨달았던 걸 군뱅이로 다시 옮겨서 결국 저희가 안전한 원물을 생산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그 고객분들께서 믿고 계속 드실 수 있게끔 그 분석비나 이런 쪽으로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건강식품을 판매를 하셨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우리나라 건강기능성 식품법에 맞추어진 용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후 혈당 상승 억제라는 표현이 있다면 그 표현 문구 그리고 거기서 인용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다
이제 미리 심의피를 한 다음에 저희가 온라인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검토하는 비용이 한 번 올리는데 10만 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보는 제품들 중에서 건강기능식품은 이제 이쪽 제조자가 임의로 물론 이제 처음에 컨셉을 짜고 내용은 다 만들겠지만 그걸 다시 국가가 한 번 더 검증한 결과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약처에서 그걸 검증할 때도 기능성 원료마다 사용될 수 있는 문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문구만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일반 정보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대광고법이 우리나라 굉장히 엄하게 되어 있고 요즘 파파라치도 또 과대광고된 걸 스크린샷 찍어서 신고를 합니다. 그럼 자기들이 5만 원, 10만 원 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조업체들은 뭐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질문은 좋으신 질문인데 어떻게 보면 역으로 고객님들은 어떤 제품을 어떻게 구매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를 들어 당뇨가 있었는데 돼지 감자가 좋다고 해서요 라고 돼지 감자를 검색할 테고 찾다 보니까 리뷰 많은 거, 판매 많이 된 거, 포장 상태 좋은 거, 가격 합리적인 거 그거 사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제일 상단에 리뷰 많고 고객들의 만족도 좋고 싼 가격으로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제품을 그 위치에 위치시킬 수 있느냐가 제조업체가 풀어야 될 숙제인 거고 네, 뭐 저희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 위치를 이제 오르고 싶은 것이 목표인데 그것이 쉽지 않더라라는 것이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이제 투자 대비 수익률을 봤을 때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식품 같은 경우에는 원물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큽니다. 솔직히. 그래서 옆에 김성호 대표님도 계시지만 원물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들이 조금 불식되고 그거에 대한 신뢰로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재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원물을 직접적으로 핸들링하는 업체 대비 단순 유통을 하면서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서 정말 많이 해야 되고요. 근데 초기 창업자분들은 돈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내가 고객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전략을 잘 펼칠지가 어떻게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부분에 보면은 식약처 검증 결과나 이런 규정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또 처음 알게 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인증이나 검증을 다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도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이런 그 검증을 받는 과정에 비용을 뭔가 뭐 절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팁이 있을까요? 이게 네, 약간 지금 식품에 관심이신 대표님 계시나요? 아, 네, 한 분 계시고 물론 이게 여기 네, 두 분 계시는군요.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다 설명을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간단하게? 네, 네. 식품을 보통 할 때 일반적인 식품 원료와 식품 원료를 결합시켜서 단순히 제조하는 제품들은 어떤 방식은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제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기대할 수 있는 문구를 다 쓰시되 과대광고법에만 걸리지 않는 특정 이제 병명 종류들 그리고 신체 장기명들 그리고 효과가 있다 없다 표현들은 다 못 씁니다. 예를 들어 뭐 코에 뭐 귀에 예를 들어 뭐 눈이 이런 말 다 못 쓰고요. 효과 있다 없다 말 표현 쓰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무슨 병 예를 들어 뭐 고혈압, 뭐 당뇨, 뭐 예를 들어 뭐 수전증 뭐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 어머니가 드시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뭔지 모르지만 참 효과는 좋은데 말은 못 하겠네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된 이유가 그런 이제 법에 의해서 쓸 수 없는 표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것들은 일반 식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넘어가면 건강기능식품은 개별 인증형 제품과 이제 고시형 제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시형 제품이란 건 또 식약처에서 모든 원료들을 다 이런 기능을 가진 원료입니다라고 정해놓고 한번 섭취할 때 몇 g을 드시면 이 말을 써도 됩니다라고 법적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모든 제조업체들은 그 원료 수십 가지 중에서 종류를 골라서 예를 들어 뭐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아니면
뭐 피부 피부 이제 피부와 관련된 피부 노화를 뭐 어떻게 할 수 있음 등등의 그 허용된 문구와 그 원료를 매칭시켜서 컨셉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이제 이너뷰티 푸드라든지 그런 제품들도 그런 형태에 의해서 만들어서 단순 제조해서 그 문구를 허락받고 쓰면 끝납니다. 그리고 공장은 GMP 공장이라고 해서 안전한 곳에서 만들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모든 기능식품 다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개별 고시형 제품은 특정 개인이 예를 들어 저희 같은 업체가 되든 우리 또 그 김성호 대표님이 되든 군뱅이에서 특정 성분을 찾았는데 이게 너무 효과가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자양강장이라든지 효과가 좋아서 그거와 관련된 것을 정부 사업비를 가져와서 이제 3억에서 5억을 지원받아서 대학교와 그리고 의과대와 연계해서 임상 실험에 들어갑니다. 기존에 이제 세포 실험 그리고 동물 실험 한 다음에 임상 실험까지 해서 정말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검증을 받으면 그건 개별 인증형 원료가 됩니다. 그럼 그 원료를 넣어서 그 제품을 이제 홍보할 때 자양 강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아니면 남성 뭐에 좋을 수 있음 이런 이제 문구를 쓰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그렇습니다. 이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은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이 정부 지원 제도라든지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아시고 그리고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연구원들을 충족된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잘 쓰시면 돈을 3억, 5억, 10억, 15억 지원받아서 그 사업을 완성시키면 연구를 완성시키면 그 개별 인증 이후에 제품을 판매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혹시 또 보완하실래요? 네, 그리고 두 분 발표를 봤을 때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판로나 이런 판매에 대한 부분인데 아마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엄청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물론 식품이 아닐지라도 마케팅이나 이런 판로계적인 부분은 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마케터를 채용하면 됩니다. 이런 거 말고 좀 시행착오를 통해서 알게 된 노하우를 좀 공유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부터 말씀드려요. 전 처음에 그 자본력이 없어서 제가 직접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블로그를 직접 운영하다가 어그로 끌다가 블로그가 아예 그냥 죽여보기도 했고 그래 그 상위 5%까지도 키워보기도 했고 그 혼자 이제 아름아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 정말 많았어요. 그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키워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던 것 같고 그 키워드를 더 잘 찾아내기 위해서 그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블랙키라든지 아이템 스카우트라든지 네이버의 데이터랩 같은 그 키워드 도구들 그리고 그 키워드가 얼마만큼의 그 변화 주기를 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인위적인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수집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필요에 의해서 찾다 보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이게 너무 피곤해서 업체에 한번 맡겨봤습니다. 네이버 CPC 광고라든지 그 SNS 마케팅 퍼포먼스라든지 아니면 그 GFN 광고라든지 그 구글의 GDN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피곤해서 맡겨봤는데 제 생각만큼 안 해줍니다. 저희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키워드를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걸 다 설명해주면 그네들은 그 업체들은 한 명이 보통 한 열 몇 군데 옛날에는 진짜 많이 관리하시는 분은 80군데를 관리하시는 분도 봤어요. 비용 자체는 나가는데 퍼포먼스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 위탁한 지 2달 만에 제가 성격이 좀 급해서 제가 안아서 저희가 지금 직접 마케팅을 다 하고 있고 직접 하면 시행착오는 분명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대한 숙련도나 직접적인 경험들이 많이 얻게 되거든요. 차라리 회사에서 비용이 있다면 직접적으로 해서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혹시 마케팅 하시다가 저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전화나 메일로 질의응답을 주셔도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네.
아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설명 강의하는 도중에 이제 제가 도표를 한번 봤었는데 이 창업을 하다 보고 진행을 하다 보면 매출이 아까 그래프가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한 달에는 뭐 2명 왔다가 8명 왔다가 이렇게 매출이 일정하지를 않다 보면 뭐 운영을 하는데 뭐 작은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거는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다 말씀을 드리자면 돈이 없어서 제가 무일푼으로 일을 한 6개월 정도 했어요. 근데 그 세무사에서 돈을 받아가야 된다고 해서 지원 사업을 하려면 4대 보험이 등록돼 있어야 된다고 해서 한 150만 원 정도를 제 초기 급여를 책정을 했습니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그리고 물론 그 돈을 다시 회사의 매출로서 다시 넣었어요. 그런 행위를 하면서 어쨌든 회사가 돈이 있게끔 유지를 했고, 그 두 번째로는 매출이 들쑥날쑥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들쑥날쑥밖에 할 수 없음, 밖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키워드를 잡아 나가기 전 단계고, 아까 우리 변홍주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소비자분이 검색을 했을 때 상에 노출이 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초창기에 그런 퍼포먼스를 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상에 노출되려면 파워링크 광고나 쇼핑 CPC 광고를 한 번 클릭할 때마다 저희 군뱅이 하나 한 4,000원씩 나갑니다. 상황버섯 진행을 한 번 클릭할 때마다 많게 나갈 때 6,000원씩 나갔어요. 물론 이것도 CPC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들쑥날쑥합니다. 근데 평균 한 3,000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를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드 키워드들을 잡는 게 1년 넘게 저는 걸렸던 거고, 그 이후로 이제 궤도를 올려놓고 그 키워드를 잡게 되면 운영비가 어느 정도는 꼭 안정적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최저치. 결국 대표님께서 관리하셔야 되는 건 한 달에 키워드를 얼마만큼 뿌려서 몇 명한테 팔 것인지, 그리고 제품의 원가가 얼마인지, 광고비가 얼마인지까지도 다 포함을 시켜서 전략을 좀 짜셔야 됩니다. 보통 제품을 만들 때 우리가 원료 들어가는 원가만 넣는데 마케팅비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비를 넣어서 몇 명이 눌러서 몇 번째 때 전환이 일어나는지를 보통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1.3%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0명 정도 들어오면 한 명 살까 말까. 100명이 이제 클릭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비용이 안에 들어가야 되고 한 달에 몇 배 팔 것인지도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 때 들쭉날쭉한 거는 그때는 저희가 데이터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2년차, 3년차의 키워드가 쌓이면 그때는 평균치 데이터가 다 나오게 돼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 전에 못 버티면 폐업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겨울에 난로도 못 켰어요. 전기세 아까워서 따신 물 화장실에 가가지고 손 녹여서 계획서 쓰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진짜 없이 창업을 해서 잇몸으로 버티고 이악 물고 올라왔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지고 초기 기업 대상으로 판로개척이나 마케팅과 관련된 좀 노하우를 좀 대표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지금도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답을 알면 벌써 저희 회사 상장하고 여러분들 뵙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제가 솔직히 수천억씩 매출 나고 있고 하면 바빠서 솔직히 여기 오기 힘들죠. 여러분도 분명 창업을 하시면 똑같을 거예요. 답을 찾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혁신적인 마케팅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반적으로 정말 대기업들이 할 수 있는 TV, CF 광고라든지 아니면 드라마에서 나오는 PPL 광고라든지 아니면 끊임없이 홈쇼핑을 내보내는 방법이라든지 요즘 물론 좀 뜸하지만 신문 광고라든지 각종 광고들 이런 것들을 초기 창업자가 못합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런 방식이 아니고 초기 창업자가 해서 어떻게 우리들이 부각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첫 번째 제품이 일단 차별화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분명히 필요로는 하는데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뜨지 못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뻔한 미투 상품은 더 힘듭니다. 미투 상품의 경우에 정말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남들은 3,000원에 만들 수 있는 거 나는 2,000원에 만들 수 있어. 확실하게, 완벽하게. 그게 된다면 그건 시간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똑같이 남들 3,000원에 1등을 하고 있는 업체하고 똑같이 나도 3,000원 또는 3,100원에 만들 수 있는데 그 1등을 제끼겠다.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첫 번째 차별화된 아이템을 찾을 것인가, 그 두 번째는 혁신적 마케팅이라고 저는 일컫는 이 마케팅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뭐 이제 SNS와 뭐 인용하자면 인플루언서, 정말 내가 스스로가 인플루언서가 되든지 아니면 나와 같은 멤버가 인플루언서든지 아니면 스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뭐 연예인이나 이런 친구가 그 자기 소속사 상관없이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든지, 이게 제일 빠르지 않나. 적어도 그러면 그와 관련된 활동 범위 안에서 고정 고객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유지할 수 있어요. 어떤 방식이든. 그 다음에 돈을 좀 벌면서 조금 더 현실성 있는 마케팅들을 펼치는 것이 방법이지 않겠나. 그게 아니라면 결국엔 이제 우리들 창업자의 노력입니다. 얼마나 많이 검색하고, 그리고 키워드도 일반 메인 키워드를 잡으면 수수료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우회 키워드를 잘 활용을 해서 하는 전략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이슈거리를 만들어서 뉴스 마케팅도 해야 되고, 또 체험단도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상품이 고객이 갖고 싶은 상품이기 때문에 체험 마케팅 해도 가격이 적게 들어요. 고객이 모르는 상품이야 돈이 더 들어요. 왜냐하면 고객이 원치 않거든.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하자면 1박 2일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빠른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가 조금 고객들한테 잘 어필할 수 있고 인플루언서가 된다면 좀 빠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마케팅이나 팔로우 개척 이전에 차별화된 제품이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더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 뭐 궁금한 부분 있으면 이제 질의응답을 좀 받아봤으면 하는데,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창원에서 저희 이제 식품 제조기업 대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K데이터 랩의 대표이사 손정입니다. 저 그 식품 창업 관련해서 이제 그 대표님들이 발표도 하시고 한다고 해서 좋은 이제 얘기나 경험담들을 들으러 왔고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질문하려고 했던 게 몇 개 질문이 나와서 그거는 좀 생략을 하고, 저희가 뭐 이런 자리에서 그 경험담을 듣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식품 제조를 하다 보면 처음에 컨셉이나 마케팅도 중요한데 이걸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관리하는 품질 관리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저희도 이제 같이 하시는 업체들 중에 이물이나 벌레가 들어와서 크레임이 발생을 하면은 좀 심한 경우 판매 중지까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타격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저희도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대표님 두 분께 이제 좀 공통적인 질문이긴 한데, 뭐 해썹이라든지 아까 GMP도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의 그 관리를 위해서 그 우리 회사는 뭐 이런 걸 좀 더 신경을 쓴다. 왜냐하면 해썹 자체는 이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고 문서돼 있고 이제 표준적으로 하는 건데, 실제 이게 해야 되는 규정하고 또 업체 이제 실제 실무를 하다 보면 갭들이 있어서 이제 좀 힘드신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거에 품질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런 거를 신경 쓰는 부분이나 혹시나 예전에 이제 품질 관리에 좀 문제가 있어서 뭐 크레임이 발생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던 이런 사례를 얘기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해썹 공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좋으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그 공장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뭐 스마트 해썹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스마트 공장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프로그램에 준하게 보다 안전하게 관리 가능하도록 데이터화 될 수 있도록 이제 계속적으로 변화해 가도록 정부도 계속 이제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되어야 제조 인건비가 이제 떨어지게 되니까 경쟁력도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저희 같은 경우에 예전에 그 해썹하기 전이었는데 이제 이물이 나와서 그 이제 300만 원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두 번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이제 과대 광고였었고 한 번은 이물 때문에 이제 낸 적이 있습니다.
즉 대표자가 인식하고 있는 것과 이제 생산자, 이제 실무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다릅니다. 나는 조심해서 만들어낸다고 말을 했지만 실무자들은 예를 들어 화장실 갔다 오고 당연히 손도 씻고 신발도 갈아 신고 옷도 다시 정비를 하고 다시 이제 위생복을 입고 작업을 하겠지만 또 손을 깨끗하게 안 씻을 수도 있고 급한 마음에 그냥 들어갈 수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또 머리카락이 손에 묻었는데 깨끗하게 제거가 안 되면 제품에 머리카락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손을 깨끗이 안 씻어서 대장균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이제 예를 들어 사례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회사의 방향성에 맞춰서 교육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제 뭐 우리 군대 때도 항상 얘기하듯이 안전불감증 사고란 말처럼 결국은 그 위생에 대한 개념을 아는 것과 실행하는 거의 이 갭을 얼마만큼 줄일 것인가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이물이 나왔던 부분은 약간 작은 이제 플라스틱 조각이 어떻게 공정상에서 좀 들어가서 제품에 이제 혼입된 경우였었는데 저희가 정말 그 고객님한테 죄송하다라는 말과 함께 사정을 드리고 이제 좋게 잘 이제 또 이제 잘 해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 대표님께서 그 고객님이 선물 다른 사은품도 조금 이제 뭐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신고는 신고대로 또 하셨더라고요. 이제 이게 또 중요한 게 그런 사고가 생기면 저희도 그 사고에 대해서 즉각 이제 식약처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매칭이 되면 또 저희가 또 그 위생과로부터 이제 클레임에 대한 사유서 제출과 현장 관리 감독, 그다음 실사 뭐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이제 보안 계획과 더불어서 이제 이 건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회사로서는 이게 참 마이너스입니다. 하루 생산을 했을 때 벌 수 있는 수익을 하루든 이틀이든 포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많이 유도하지만 이제 그게 조금 뜻대로 되지 않으면 회사는 회사대로 피해를 보고 또 벌금도 나가야 되는 경우 있죠. 그래서 저희는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은 최대한 매뉴얼을 잘 정하고 교육을 계속 시킵니다. 시간이 좀 지체되더라도 기본적인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또 사고도 발생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제조업이지만 액상차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썹 시설은 아니지만 해썹 시설을 준비는 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최선의 방법은 어쨌든 해썹도 그 위해 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칙을 지키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업자가 잘 지킬 수 있게 그거를 표로 만들어 놓고 그 작업 공간에서도 그걸 인지할 수 있게 벽에 붙여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스마트 팩토리의 도입 그 기업에 선정되면서 전년에 그래서 그걸 다 전산화 시스템화를 시켜놨습니다. 그 해썹 인증만 받으면 되도록 지금 세팅을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 나루아토 대표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식품은 아니고 음식을 취급하고 있는데 아까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그 오랜 기간 건강식품만 취급하시다가 이제 솜사탕이라는 이제 제품을 이제 런칭 하시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가져오셨던 이런 신념이나 원칙에 정면에 위배되는 상황이 나왔었는데 그게 결국은 고객이 원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심경이나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시점에서 이제 그때를 돌아봤을 때 또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린 바대로 고객을 건강하게 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다가 이제 설탕을 잘 판매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도 이제 생각의 전환이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 가지게 된 뭐
신념, 뭐 생각이라고 한다면 조금 가치관이라고 본다면 저도 솜사탕을 참 몰랐던 것 같아요. 실제 저희가 한 잔 마시는 예를 들어 뭐 칠성 사이다 또는 이제 그 펩시라든지 콜라 하나가 실제 그 설탕 함량이 200ml 한 캔에 약 한 40g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40g 정도의 설탕을 가지고 이 캔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실제 솜사탕 저 캐릭터 모양 하나가 만드는데 정확하게 16g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콜라 한 잔을 마시는 것과 저희 이렇게 큰 솜사탕 2개를 먹는 거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또한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 안에 있었던 겁니다. 솜사탕이 크니까 많은 솜사탕을 이제 고객한테 드리는 것은 건강을 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도 천연색을 개발해서 천연색 설탕 그리고 보다 안전한 디저트 원료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객들이 좋아하고 또 유원지라든지 밖에 나갔을 때 우리 제품을 사 먹으면서 추억을 만드십니다. 이쁜 사진도 찍고 가족과 함께요. 또 아이들과 함께. 그 추억을 선사할 수 있는 제품이 더 건강하면 좋겠다. 그럼 똑같이 건강한 거 아닌가라는 거죠. 내가 그 고객들의 건강을 올려줄 수도 있지만 더 다른 업체가 만들었다면 더 나쁠 수 있는 걸 더 덜 나쁘게 하는 것도 건강을 위한다라고 또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란 내가 먹기에 달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갇혀 있지 말아야 되겠다.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한계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끊임없이 소통을 잘해야 되겠다. 직원들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나의 부하 직원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서로 소통하면서 이해하면 더 잘 업무 효율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 답변 과정에 보니까 뭐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떠오르는데 뭔가 설탕 함량을 줄이는 부분이 아주 좋게 만든다기보다는 조금 더 덜 해롭게 하는 건 역시 이런 다른 조금 색다른 접근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8월 커피클럽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오늘 질문이 있었지만 혹은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지시기 좀 부담스러웠던 분들은 이거 끝나고 개별적으로 대표님들한테 인사 나누시면서 마무리 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9월 첫째 주 목요일 날 다시 커피클럽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날씨 많이 더운데 건강 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